레닌, 스탈린하고 노선투쟁에서 지는 바람에 그동안 묻혀 있었어요. 그리고 30년대, 40년대, 50년대, 60년대는 레닌, 스탈린 노선에 따라서 허구한 총파업하고 무장투쟁하고 하다가 다 망했습니다. 그러니까 60년대 후반 70년대 들어서 유럽의 좌파들이 야, 스탈린 시키는 데 했다가 우리 다 죽겠다. 뭐 다른 길이 없냐 해서 새로 발굴한 것이 30년대 그람시가 주장했던 진지전 이론입니다. 이거를 우리 남한의 한국의 종북 주사파들이 80년대 후반 이후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. 진지전이라고 하는 건 간단합니다. 사회 곳곳에 영향력 큰 곳에 깊이 침투해서 10년간, 20년간 그 영역에서 인정을 받고 그때까지는 정체를 숨기고 있다가 인정을 받고 힘을 갖게 되면 그때 본색을 드러내고 체제 정복에 나서자. 이게 진지전입니다. 그래서 좌파들이 80년대부터 무려 20년 동안 30년 가까이 이 진지전 전략에 입각해서 행동을 했습니다. 어떻게 행동했냐? 이 운동권 열심히 투쟁하고 데모하던 자들이 전부 고시방에 처박혀서 사시 공부했어요. 그래서 판사, 변호사, 검사들로 다 진출했습니다. 그리고 벤처기업들이 다 들어갔어요. 그리고 이 무슨 SNS 쪽에 가장 먼저 진출했습니다. 그리고 방송 쪽에 진출했습니다. 언론사에 진출을 했어요. 그리고 종교계에 진출합니다. 학교에 진출. 우리 사회를 떠받드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, 곳곳에 이 좌파들이 30년 이상 침투해서 그 분야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. 이 정교조가 했던 거 잘 보십시오. 처음에 정교조가 지금의 좌파 본색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. 처음엔 어떻게 접근합니까? 촌지 안 받기 운동으로 접근합니다. 애들 때리지 말자고 접근합니다. 우리 애들 무슨 죄가 있다고 맨날 매질하냐. 이 사랑의 매를 폭행이라고 규정하고 애들 때리지 않는 학교 만들겠다. 촌지 안 받는 학교 만들겠다. 학생들이 좋아하고 학부모들이 열광했어요. 그게 정교조의 시작입니다. 그렇게 해서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학부모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동료 교사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정교조의 뿌리가 하나하나 만들어진 겁니다. 정교조의 지금 정교조의 이 학교 진지들이 만들어진 거예요. 무서운 자들이죠. 30년을 그렇게 학교라는 진지 곳곳을 구축한 다음에 비로소 총대를 들어서 교육감 선거에 나가서 하나하나 좌파들이 교육감 선거 장악을 하죠. 이런 진지들이에요.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. 좌파들이 법조계로 나가고 언론계로 나가고 한 거 30년 됐습니다. 그 자들이 지금 다 사장하는 거예요. 회사 나가서 직원들 딴에 문제의식 가지고 열심히 하고 그러면 또 동료들 도와주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발벗고 났으면 그러면 존경받는 선배 되는 거 아니에요. 네, 지금 저 박성재니 뭐니 하는 자들이 그냥 대충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낙하산 타고 이런 거 아닙니다. 30년간의 직업들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이 있었던 거예요. 종교계에는 더합니다. 종교계가 좌파가 침투한 것은 이미 100년 전부터고요. 한국에서도 종교계를 가장 먼저 잠입을 했어요. 왜 그랬냐 하면 박정희 정권, 전두환 정권을 견뎌내려다 보니까 하나님 빽이 있으면 좀 낫거든. 부처님 빽이 있으면 좀 낫거든. 그러니까 언론계나 학계보다 종교계에 훨씬 먼저 집투를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뭐 비행기 떨어지기 비나이다 하는 이런 자들의 뿌리는 5, 60년 이상 된 뿌리들이에요.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. 70년. 그런 미친 짓을 하고도 버텨낼 힘이 그 자들한테 있는 거예요. 정의구현 사재단 이거 간단하게 보시면 안 돼요. 이렇게 우리 사회 전체가 좌파들에게 장악되기까지 30년 동안 도대체 여러분이나 저는 뭐 했습니까?
아니 자꾸 국민의힘 야단 칠 거 없어.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 그럴 거 없어. 여러분하고 저는 뭘 했냐고요 도대체. 정광훈 목사님 도대체 지난 30년 동안 뭘 했어요? 좌파들이 그렇게 설치고 각 사회에 진지를 구축할 때까지 뭐 하셨냐고. 3번 깜빡 갔다 왔다. 그래서 집회했잖아요. 집회. 저는 정말 우리 자유우파의 처절한 자기 반성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. 저 그렇게 생각해요. 여기 유튜브 연합 정관 제2조 목적에 문화개혁을 추진한다. 이게 저는 그런 뜻이라고 이해합니다. 최종적으로 이 사회를 바꾸는 것은 문화 헤게모니입니다. 이 문화 헤게모니를 뺏기면 문화혁명. 겉으로는 정권 우리가 갖고 있어도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. 문화혁명. 우리가 이명박 때 경험했고 박근혜 때 경험했잖아요. 그래서 이제야말로 좌파들과의 마지막 투쟁 단계에 돌입한 겁니다. 마지막 투쟁 단계에 문화 헤게모니를 자각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우리가 이념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. 그 이념 전쟁을 누가 할 거냐? 그게 우리 유튜브 연합당, 이 유튜브 연합 창단의 진짜 목적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 전쟁, 요즘 전쟁은 말이죠. 예전에도 그랬어요. 공중전이 한 90% 정도 돼요. 그러니까 미국이 이라크 공격할 때 한 일주일간 내내 비행기 폭격만 하잖아요. 아예 군인들이 전장터에 보이질 않아요. 미군들은. 완전히 초토화시켜놓고 육군이 들어가서 접수하는 거거든요. 사상전도 똑같아요. 사상전도 99%는 이 공중전입니다. 여론전이에요. 문화전쟁입니다. 여기서 이긴 다음에 비로소 권력 접수하러 가는 거예요. 보세요. 자,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를 한번 보십시오. 좌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얼마나 인간 이하의 이 사람으로 만들어냈습니까? 맞아요. 예? 그 과정 전체가 문화공격이에요. 공중전입니다. 그렇게 해서 박근혜 정권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놓고 나서 문재인이가 쓱 나타나서 대통령 올라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주사파, 종북 주사파와의 이 마지막 대회전, 이것 또한 99%는 공중전이고 여론전으로 승부가 갈립니다. 근데 우리가 그 공중전, 여론전에 절대적으로 불리해요. 30년 동안 좌파들이 각 언론사에 진지를 쌓는 것을 방치해버리는 바람에 모든 언론이 전부 좌파 일색이에요. 이게 권력의 문제가 아니에요. 자, 방송을 하나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다 유튜브시니까 다 잘 아실 거예요. 방송하려고 그러면 우선 PD가 필요하잖아요. 그래야 프로그램 전체를 기획을 하죠. 그 다음에 그 컨텐츠를 누가 채워줍니까? 작가들이 채워주잖아요.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진행자가 있고 패널이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이 PD나 작가들 99% 좌파들입니다. 뭐 이념적으로 철저하게 단련된 좌파들은 아닐지 몰라도 패션 좌파들도 꽤 많이 있어요. 그 동네 가서는 좌파적으로 행동하고 좌파적으로 발언하지 않으면 행세를 못해요. 지나가다가도 윤석열 요거 한번 해야 그 동네에서 살아남아요. 이런 사회라니까 언론계라고 하는 게. 그 언론계, 그 좌파 언론들과 우리가 싸워서 여론전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. 아까 우리 제가 다른 분들 말씀 못 듣고 신혜식 대표 말씀만 들었는데 신 대표가 아까 그런 말씀 하셨어요. 이미 우리 언론의 주도권은 유튜브가 잡고 있다. 저 그렇게 생각해요. 그게 유일한 우리 희망이야. 지상파, 종편, 신문, 라디오, 네이버, 다음 같은 포털까지 전부 좌파들한테 다 뺏겼어요. 다 뺏겼어. 유일하게 지금 버티고 있는 게 우리 자유우파 유튜브들이에요. 그런데 이 유튜브의 그 잠재적 폭발력이 워낙 커서
어느 사이인가 이 전부를 합친 것만큼의 힘을 유튜브가 갖게 됐어요. 우리가 이거 하나 갖고 지난 5년간 싸워온 거 아닙니까? 이 유튜브 하나 갖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? 그 저는 40년간 이 지상파 종편 라디오에서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. 그런데 문재인 좌파 정권 들어서면서 거기서 퇴출당했어요. 다 비슷하게 퇴출당했어요. 저는 유튜브가 뭔지도 모르고 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수단이 있다고 그래서 무작정 시작했어요. 5년 전에. 그때는 유튜브가 돈이 되는 줄은 몰랐고 지상파 종편 다 합친 것 이상의 파워를 갖게 될 거라고 하는 건 전 전혀 몰랐습니다. 이게 지난 5년간의 변화입니다. 그런데 이게 유튜브라고 하는 그 속성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저는 전 세계 수백만 유튜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유튜브를 정치 투쟁에 결합해서 활용한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어떤 나라의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이것을 정치 투쟁으로 결합시켜서 활용하지 않습니다. 뭐 트위터는 할 줄 모르죠. 그래서 제가 그 작년에 그 다른 나라 몇 사람으로부터 요청을 받았어요. 아니 한국을 보니까 유튜브가 정치를 좌우하던데 우리한테 와서 한 수 가르쳐 줄 수 있냐? 한국의 정치 시사 유튜브가 이제 해외로 수출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. 유튜브를 정치 수단의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만들어낸 것이 대한민국 자유우파입니다. 바로 여러분들입니다. 다만 한 가지 그동안 아쉬운 게 있었다면 저 반성할게요. 제가 신혜식이랑 술 한잔 안 했고 저 이봉규랑 진짜 진하게 뭐 스킨십 한 번 안 했어요. 아니 포장마차 포장마차 한번 가야 되니 오늘 저녁에 포장마차 가야 됩니다. 이걸 우리 정광훈 대표님이 만들어 주셨어요. 아멘. 우와. 이 대목에서 제가 좌파들이 자주 쓰는 용어 하나 쓰겠습니다. 전체는 하나를 위해. 하나는 전체를 위해. 예. 저는 우리 자유파의 최종적인 이념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 천명인 자유파 유튜브의 연합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. 네, 승하시는 예상도 박사님의 만세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화이팅! 다음